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니스 오세르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이전 시즌의 선전을 이어가지 못하는 중. 이전 시즌에는 경기 수보다 적은 실점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11경기 14실점으로 수비력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 주력 수비수 단테의 많은 나이로 인한 노쇠화로 인해 이전 시즌보다는 보수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이 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홈에서는 실점이 5경기 8실점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위 아래의 두 팀을 상대로도 무실점에 실패하는 등 수비적으로는 확실하게 이전 시즌보다 퇴보한 상태다. 득점력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호재다. 라보르데와 델로트의 호흡이 상당한 수준인데 뼈아픈 점은 델로트가 무릎 염좌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점. 페페를 측면에 세우고 라보르데를 원톱으로 사용하는 343 포메이션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해당 진영을 사용했을 때에 슬로 바츠코에게 1대2로 패배하는 등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낭트 브레스트를 잡아내면서 순위를 단숨에 14위까지 올렸다. 물론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가 2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원정에서 치른 6경기 중 4경기가 6위 이상의 강호였기는 했지만 스트라스부르와 앙제 등 하위권 팀에게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던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실점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포메이션을 실험하고 있는데 최근 치렀던 4경기에서 선발 포메이션이 전부 달랐다. 일단 이전 경기에서 4대1 승리를 따낸 4231 포메이션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이전 시즌에도 낭트가 뒷문 제어에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 시즌의 문제는 득점력 저하라고 할 수 있을 듯. 기본적으로 역습 지향적인 팀이기 때문에 찬스가 제한적으로 찾아오는 팀임은 고려해야 하나 공격진의 결정력도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4골을 넣기는 했지만 브레스트가 리그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코멘트 일단 낭트가 이전 시즌부터 문제였던 뒷문 제어에는 여전히 능하지 않은 모습이고 니스는 꾸준하게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낭트의 득점력 저하도 올 시즌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니스가 홈에서는 공격적인 무브로 경기를 운영하느라 뒷공간 리스크가 꽤 있는 편이고 실점 허용도 홈에서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니스도 무실점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추천 배팅 니스 승 2.5 오버 V. 토트넘 맨유에게 패하면서 올드 트래포트에서 약했던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전 경기에서는 352전술을 쓰기는 했으나 여전히 페리시치 위주의 경기 운영은 여전했고 공격적으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토트넘의 또 다른 문제는 중원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공격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점. 이전 경기에서도 중원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라인이 뒤로 밀리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손흥민과 케인이 고립되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다. 중원을 꽤 수비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수비 전술의 점유율을 내주고 간간히 터지는 역습이나 세트피스 득점으로 꾸역승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이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통하고 있지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 올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무 2패로 부진한 모습이며 장점이라는 실점 제어 능력도 좋지 못한 모습. 단적으로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했던 3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뉴캐슬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 최근 6경기에서 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도 에디 하우 감독의 압박 전술을 바탕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잘 짜여진 수비 조직력이 특히 눈에 띈다. 이전 경기에서도 에버튼에게 잠시 점유율을 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좋은 수비력으로 찬스를 거의 주지 않았다. 참고로 이전 경기에서 뉴캐슬이 허용한 슈팅은 단 하나에 불과했고 그나마 코너킥에서 나온 헤딩이 전부였다. 뉴캐슬이 토트넘에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라인을 뒤로 민다면
기세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은데 뉴캐슬이 올 시즌 전방 압박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 다만 토트넘에게 뉴캐슬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전 시즌 원정에서도 1대5로 대패한 바 있다. 뉴캐슬의 최근 경기력이 아주 좋은 상황이지만 수비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 코멘트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 뉴캐슬이 상대의 중앙 빌드업을 막기 위해 강한 전방 압박 위주의 플랜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로 인해 뒷공간이 꽤 열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 다만 콘테 감독이 중앙을 워낙 수비적으로 짜고 있고 라인이 뒤로 밀리면 두 공격수가 고립되어 버리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천 배팅 토트넘 승 2.5 언더. 헤르타 베를린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아직 강등권 순위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지만 16위 레버쿠젠과 승점은 동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권 순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올 시즌 헤르타 베를린은 상당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세르다르가 역습의 중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중원에서 공을 전방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중. 이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요베티치와 루크 바키오의 단기 페이스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특히 루크 바키오는 최근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특유의 역습 전술이 홈에서는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올 시즌 홈에서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강력한 전방 압박으로 생기는 뒷공간 리스크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샬케 결국 감독을 경질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거둔 1승도 포칼에서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거둔 승리였다. 사실 올 시즌 샬케는 상당히 운이 없는 초반을 보내고 있는데 수비 핵심 자원들이 3명이나 빠진 탓이 크다. 그레물 카민스키 반덴베르그가 동시에 빠졌고 그레물과 반덴베르그는 후반기에나 돌아올 수 있을 전망. 대체 선수격인 요시다는 많은 나이로 인한 기동력 저하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 무어를 측면 수비에 세울 정도로 수비 뎁스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다. 아직 명확한 플랜 A 전술이 없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테로데가 분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등 폼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드렉슬러의 개인 기량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원정에서는 점유율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5경기 2득점에 그치고 있다. 코멘트 아직 샬케가 명확한 플랜 A 포메이션을 정립하지 못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수비적으로 조직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다. 헤르타 베를린의 역습 성향 전술은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며 공격진에도 단기 페이스가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헤르타 베를린도 수비적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샬케의 주력 공격수들의 페이스도 좋지 못하다. 추천 배팅 헤르타 베를린 승 2.5 오버. 아탈란타 올 시즌에는 이전 시즌의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듯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중. 압박을 주 무기로 하는 팀답게 체력이 여유로운 초반에는 상당히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빠른 역습과 압박이라는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팀. 이번 경기에서도 라치오의 1차 빌드업을 막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편이다. 이로 인해 최근 5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2차례 만들어내는 등 효과를 꽤 많이 보고 있는 상황. 후술하겠지만 생각보다 라치오가 올 시즌 상대의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압박 전술과는 상성이 꽤 좋은 상대라고 할 수 있다. 압박과 역습을 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유율 유지에 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편이고 루크먼, 무리엘의 호흡이 꽤 좋기 때문에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생각보다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편은 아니다. 그나마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득점하면서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호재일 것이다. 라치오 우디네세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길게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특히 원정에서 2승 2무로 리그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75%의 무실점 경기를 치르는 등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만 원정에서는 모두 12위 이하 팀을 상대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올 시즌 1위 팀 나폴리를 상대로 1대2로 패배하는 등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제법 고전하는 모습도 잘 보여지고 있다. 상대의 압박 시퀀스가 좋은 경우에는 특유의 1차 빌드업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피오렌티나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1대1 전방 압박에 고전한 바 있다. 다만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우수한 신체 조건과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압박을 당하는 와중에도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중원에서 빌드업이 막힐 경우에는 프로베델의 정확한 롱킥으로 전방을 향해 찔러주는 패스를 활용하고 있다. 임모빌레의 결정력이야 리그에서 최고 수준으로 정평이 난 만큼 전방으로 공이 투입되기만 한다면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은 갖추고 있다. 코멘트 라치오가 이전 시즌보다는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신체 조건과 프로베델의 롱킥 등 전방으로 공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한 편. 아탈란타가 전방에서 압박을 세게 건다고 하더라도 임모빌레를 향해 공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다만 아탈란타 역시 최근 득점력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크먼의 단기 페이스도 좋은 상황이다. 오버를 주력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이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지로나 알메리아에게 패하면서 결국 강등권까지 순위가 하락한 상황. 득점력은 어느 정도 상승세라고 할 수 있는데 수비에서 너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지로나의 경기 플랜은 대부분 지공에 맞추어져 있다. 평균적으로 점유율을 55%까지 확보하는 편이며 슈팅 전환율도 전력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 스투아니를 주축으로 한 공격진의 결정력도 나쁘지 않아 기대 득점 대비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다. 문제는 빌드업에서 에러가 나오는 비율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지로나는 올 시즌 현재 수비에서 범하고 있는 실책이 두 번째로 높은 팀이다. 지로나를 상대로 하는 팀들은 지로나의 빌드업을 막기 위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가하는 편인데 상위권 팀만큼 선수들의 1대1 능력이 좋지 못해 수비적 리스크를 상당히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려해야 할 점은 오사수나가 올 시즌 전방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사수나 에스파뇰을 잡아내면서 순위를 유럽대회 진출권 턱 밑까지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다. 적어도 9위 아래 팀을 상대로는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챙긴 5승을 모두 9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기록했다. 오사수나의 올 시즌 컨셉은 수비적이고 선굵은 축구, 라인을 뒤로 내리고 최대한 자기 위치를 고수하면서 공간을 좁히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은 아니다. 이를 1대1 능력으로 파괴할 수 있는 상위권 팀에게는 수비력에서 약점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는 모습. 지로나에게 경기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진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낮은 수비 라인으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는 것은 문제. 아빌라를 경유한 측면 루트나 전방을 향한 다이렉트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방 자원들의 결정력이 나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득점력이 아주 바닥 수준은 아니지만 올 시즌 오사수나의 최다 득점 순위는 14위에 불과한 상황이다. 코멘트 지로나가 중앙에 힘을 상당히 주는 특성상 경기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은데 오사수나가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자리를 고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인 성과가 상당한 편이다. 오사수나도 단조로운 측면 경유나 롱볼 비중이 높아 다득점에 특화된 팀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지로나가 빌드업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리스크지만 오사수나가 전방 압박을 많이 가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지루한 무승부를 예측해볼 수도 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비아레알 바르셀로나에게 참패하면서 다시 순위가 한 계단 하락하고 말았다. 올 시즌 가장 수비력이 좋은 팀 중 하나였지만 레반도프스키의 미친 골 감각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는 상당히 성적이 좋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시즌 홈에서 열린 리그 3경기에서는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고 실점은 1실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 시즌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상대에게 최대한 찬스를 덜 주는 스타일. 이 때문에 중앙에서 빌드업을 하는 팀을 상대로는 많은 찬스를 허용하고 있지만
알메리아가 중원 전력에서 비아레알을 앞서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올 시즌 비아레알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입니다. 알메리아 지로나를 3대2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맛보았다. 점유율은 35-65로 철저하게 밀리는 모습이었으나 빠른 속공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찬스를 잡아낸 것이 주요했다. 이전 경기에서 기록한 13개의 슈팅 중 11개를 박스 안에서 기록했을 정도로 박스 안 침투와 속공의 날카로움은 꽤 살아있던 모습. 다만 해당 경기가 알메리아의 홈이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데 올 시즌 알메리아가 기록한 11골 중 오직 2골만이 원정에서 기록한 것이었다. 투레가 보여주고 있는 결정력을 바탕으로 리그에서 최상위권의 공격 효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원정 약세와 전력 차이는 고려해야 할 대목이 될 것이다. 수비적으로는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은 상황. 높은 실점 기대 수치와 전력이 약한 중하위권 팀이고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주는 경우가 많으니 감안할 수 있지만 측면에서 멘데스와 아키엠의 1대1 대응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은 문제. 이 두 선수들이 뚫리면 빠르게 커버에 나서야 하는데 팀 전반적으로 압박에 소극적인 모습이고 시도하는 압박의 성공률도 좋지 않다. 코멘트 알메리아의 올 시즌 1대1 대응 능력과 압박의 시퀀스가 좋지 못한 상황이고 비아레알도 공격 전개에 있어서는 꽤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올 시즌 비아레알 전방의 결정력과 무게감은 상당히 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 비아레알이 전력상 위인 상황은 확실하나 다득점 페이스로 경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언더를 겸해도 좋은 경기다. 추천 배팅 비아레알 승 2.5 언더. 볼렌담 컵 대회에서는 대승을 거두었지만 현재 리그에서의 흐름이 너무 좋지 못한 상태. 강등권에 처져 있는 엠맨을 상대로도 1대1로 비기면서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다만 수비진에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 엠맨과의 경기에서 부르가 복귀했고 이번 경기에서는 플린트가 돌아올 예정. 극적인 수비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측면에서의 불안감은 다소 상쇄할 수 있을 전망. 특히 측면에서 31.2%의 처참한 태클 성공률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로 측면 1대1 수비력에서 난조를 보였기 때문에 수비수들의 잇따른 복귀는 천군만마나 다를 바 없다. 이전 경기에서 5골을 넣었고 아약스전에서도 2골을 넣는 등 전방에서의 득점력은 나름 안정적인 상태. 무흐렌을 주축으로 영건 지프익의 최근 페이스도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올 시즌 유일하게 상위 전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홈에서의 경기였던 만큼 어느 정도 전력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헤렌벤 시즌 초반 흐름은 좋았지만 최근에는 경기력에 기복이 생기면서 결국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서는 한 발 물러나게 되고 말았다. 특히 리그에서의 득점 성과가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데 그치고 있다. 다만 올 시즌 하위 전력을 상대로는 꾸준히 승점을 적립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을 듯. 올 시즌 1, 2위인 아약스와 PSV에게 패한 것을 제외하면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상황이다. 공격 방식이 다소 단조롭다는 단점은 있으나 호이동크의 결정력은 상당히 믿을 만한 수준. 공중볼 경합에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에이크와 보은이 에비치도 세트피에서 중요한 득점 옵션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헤렌벤의 경기는 대부분 라인을 제법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 따라서 볼렌담의 역습 전술과는 상성이 꽤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올 시즌 리그 경기 중 절반의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낸 만큼 헤렌벤의 수비력만큼은 고평가할 여지가 충분한 상태다. 코멘트 두 팀이 단조로운 공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 양 팀이 모두 적극적으로 라인을 위로 올리는 성향이 아니기도 하다. 다만 기본적인 수비력에서는 제공권에 강한 헤렌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세트피스와 공중볼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들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승부에서는 헤렌벤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추천 배팅 헤렌벤 승 2.5 오버. 로마 최근 페이스는 꽤 좋은 상황이지만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다. 올 시즌 기동력 저하와 노쇠화된 스쿼드로 고전하고 있는 삼프도리아를 상대로도 1대0 신승에 그쳤을 정도. 핵심 2선 디발라의 부상 이탈이 상당히 뼈아플 상황이다.
무리뉴 감독은 마티치와 크리스탄테 등 3선을 수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결국 공격에서는 디발라의 개인 전술에 맡기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 디발라가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경기력에 별 문제는 없었으나 자니올로나 펠레그리니의 폼이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다. 공격적으로 로마에게 우세를 점할 수 있는 팀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경우가 잦은 편. 아무래도 마티치의 기동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올 시즌 로마가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적다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참고로 로마는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모두 패했는데 상대의 빠른 기동력과 역습의 수비진들이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 바 있다. 나폴리 올 시즌 쾌조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 현재까지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전 4승을 기록하면서 유럽 대항전과 리그에서 모두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재의 활약 때문에 국내 팬들에게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올 시즌 나폴리의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이다. 리그에서 2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팀, 인시네의 대체자인 흡이차는 인시네보다 더 훌륭한 경기 관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양 측면에서 볼이 돌 수 있는 트라이앵글 전형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습이고 지엘린스키가 주축이 된 중원도 틈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로마를 상대로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높은데 나폴리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전방 압박 횟수가 많다는 점이 근거다. 압박 성공률도 리그 4번째로 높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더라도 금방 공을 찾아올 수 있으며 58%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로마의 중원 자원들이 전반적으로 기동성이 뛰어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방 압박으로 턴오버를 만든 뒤 빠른 역습으로 이어가는 루트도 생각해볼 수 있다. 코멘트 일단 나폴리의 압박 시퀀스와 성공률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나폴리가 경기 주도권을 잡을 확률이 높을 전망. 공을 오래 소유하게 된다면 나폴리 특유의 패스워크와 측면 자원들의 기동성을 바탕으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로마가 현재 디발라의 이탈로 인해 공격적인 부분에서 부침이 많다는 것도 나폴리의 선전을 기대해본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3오버. 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2연승을 달리면서 상대적으로 모나코보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경기 결과에 따라서 5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올 시즌 릴의 장점은 공격력인데 이전 시즌의 결정력에서 문제가 심했던 데이비드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크다. 데이비드를 원톱으로 세운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 데이비드에게 적극적인 침투 움직임을 주문하면서 단점인 온더볼은 메우고 장점인 오프더볼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수비적인 공백은 꽤 큰 상황. 수비진의 핵인 폰테가 카드 징계로 인해 나올 수 없고 3선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안드레도 마찬가지다. 수비진을 리딩해 주어야 하는 선수가 순식간에 요로나 디알로가 된 상황인데 요로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선수이다. 보니 수비진 전체를 리딩하는 역할을 맡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모나코 트라부존스포르에게 대패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하위 전력인 클레르몽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흐름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4승 1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모나코가 올 시즌에는 역습 지향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 크다.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은 4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전 경기에서도 클레르몽을 상대로 점유율 35%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 기대치가 리그에서 6번째로 높을 정도로 역습의 완성도가 상당한 상황. 엠볼로가 이전 경기 PK를 실축하면서 승점 3점을 놓친 것은 아쉽지만 11경기 5골 2도움으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멘트 현재 릴의 수비 라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수비진의 핵과 3선의 핵이 모두 카드 징계로 빠지면서 중앙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한 상황이다. 데이비드의 결정력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는 하지만 침투에 능한 플레이 스타일상 많은 공간이 필요한 유형인데 모나코가 올 시즌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오버. 바르셀로나 비아레알을 3대 0으로 잡아내면서 엘 클라시코 완패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다만 이제 상당히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 이 경기 이후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경기를 치러야 하고 다음 리그 일정도 발렌시아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다. 레반도프스키가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막히게 되면 득점원이 거의 없어진다는 점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올 시즌 11골을 넣고 있는 레반도프스키인데 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는 안수파티다. 그런데 안수파티의 올 시즌 득점은 3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도 밀리탕의 수비로 레반도프스키가 막히자 공격이 답답해진 바 있기 때문에 다른 득점원들의 분발은 확실히 필요할 듯. 쿤데가 라인업에 돌아오면서 수비진의 기동력은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을 듯.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빌바오의 올 시즌 컨셉이 다양한 방향에서 파고드는 뒷공간 침투이기 때문이다. 아직 수비진이 100%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쿤데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빌바오의 역습 저지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빌바오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 이전 경기에서는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최대 장점인 득점력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수비력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올 시즌 빌바오의 컨셉은 기동력을 이용한 역습이다. 이냐키, 니코가 주축인 일선과 측면은 3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기동성을 최대한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 역습의 링크 역할을 해주는 선수는 무니아인으로 상대의 압박을 개인 기량으로 풀어내고 생긴 공간을 찔러주는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쿤데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수비 기동력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로서도 빌바오의 역습 저지에 애를 먹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코멘트 득점원이 사실상 레반도프스키 하나라는 점은 변수지만 피지컬적으로 레반도프스키가 빌바오의 중앙 수비 라인보다 앞서고 있고 레반도프스키의 골 감각이 하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 바르셀로나가 쿤데의 복귀로 인해 수비 기동력이 보강된 상황이고 벨레린도 필요한 상황에는 꺼내들 수 있는 키다. 캄프누에서 빌바오가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바르셀로나 수비 기동력이 보강된 상황에서 역습의 파괴력도 100% 장담하기는 어렵다. 추천 배팅 바르셀로나 승 2.5 오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 후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